당근마켓이라는 그 중고 사이트를 보고 개발을 열심히 됐으며 이제 개발 과정 동안에 계획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절차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제 주제 선정부터 해서 이제 개발 후기까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처음에 주제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을 했고, 이제 일반적인 사이트들 다나와나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 사이트를 이제 모방해서 만들기 위한 목표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은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판매하는 새 상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별도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중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는 그 거래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진행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팀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3개 팀 중에서 인원이 가장 적어서 좀 열심히 했는데 좀 잘 안되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요구정의서인데, 요구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사이트를 의뢰를 맡기는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구를 하는 사항들을 말 그대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 이제 맨 처음 회원관리 부분에서는 회원 가입부터 해서 이제 회원 등급 변경까지 좀 세분화돼서 있는데, 처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것도 많고 최초에 계획했던 게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정이 됐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메시지 분야도 이제 사용자와 관리자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용자들이 사용자들 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메시지 리스트는 받은 메시지와 보낸 메시지 리스트로 구분해서 출력이 되고, 이제 보내거나 읽고 삭제하는 기능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가 판매를 하는 새 상품 게시판이고, 일반적인 게시판이랑 이제 동일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큰 기능으로는 상품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상품 개개인의 상품 정보를 볼 수 있고, 등록, 수정, 삭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수정, 삭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했을 경우에만 이제 버튼이 활성화되고 홈페이지 권한 처리를 통하여 관리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바구니 리스트는 이제 쇼핑 카트의 개념으로 새 상품 게시판에서 이제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을 일시적으로 담아서 한 번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며, 이제 주요 사항은 장바구니 리스트, 수정, 삭제가 있겠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상품 게시판에만 있는 사항이고, 이제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좀 더 상품 검색에 용이하도록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테고리는 그 추가 수정 삭제가 관리자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쇼핑몰에서 이제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그 주문 내역이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리스트 보기, 그리고 주문 취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지사항인데, 저희는 일반적인 공지사항과 좀 차별화된 점은 공지사항별로 이제 새 상품 게시판에 올라와야 될 공지사항과 중고 상품 게시판에 올라와야 될 공지사항을 구분을 하였고, 이제 전체 게시판에 공지를 해야 되는 사항 3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각 게시판에 맞는 공지사항만 그 게시판에서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건 중고거래 리스트 사항이고, 이제 중고거래는 사용자와 사용자들 간에 이제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고 검색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겨 있고, 그 사이에서 사이트가 중재를 함으로써 흔히 알고 있는 아이템 매니아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포인트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사이트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결제 페이지인데, 이제 결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넘어가는 페이지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수취하는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의 주소, 연락처 등 가격 정보, 주문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고, 포인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에서는 모든 거래를 포인트로 진행을 하게 되고,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사이트에 입금을 하면은 포인트가 증가되고, 거기에 있는 포인트를 판매해서 얻은 포인트들을 다시 출금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개발 일정은 최초의 12월 6일부터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작업 환경 구축 등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진행해서 이제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이제 기타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된 리소스는 서버는 지금 PC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402호에 있는 12번 PC고, 개발 툴은 이클립스를 활용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그리고 jQuery와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이트 이제 설명에 앞서서 이제 저희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MVC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MVC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들어오는 URL 주소를 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온 URL 주소를 분석해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형식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이제 URL 주소를 넘어오게 되면 이클립스 화면에서 web.xml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최초에 지정해 놓은 서블릿이라는 서블릿 세팅 이 부분을 거치게 되어서 이제 서버로 들어온 주소 중에 뒤에가 .2로 되어 있는 패턴들은 이제 저희가 지정해 놓은 프론트 컨트롤러로 이동하게 됩니다. 프론트 컨트롤러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만들어 놨던 컨트롤러들이 선언되어 있고, 그 기존에 받아왔던 URL 주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주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앞부분들을 보면서 각자 맞는 컨트롤러로 다시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는 이제 위에서부터 노티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시지 컨트롤러까지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새 상품 게시판 컨트롤러를 실행하겠습니다. 맨 처음 URI 주소에서 앞부분이 /뉴아이템이라고 시작되는 주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아까 지정해 놓은 서블릿을 타고 프론트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이제 뉴아이템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뉴아이템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들을 이제 매번 이 컨트롤러에 들어올 때마다 생성하는 것이 아닌 빈즈라는 곳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생성을 해두고, 이제 만들어진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들을 그대로 빈즈에 있는 것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앞에 말한 빈즈라는 곳인데, 빈즈라는 곳에서는 이제 맵을 이용해서 컨트롤러나 서비스, 오브젝트 DAO 같은 거를 최초에 한 번만 선언을 하고, 그 해시맵 태그를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서비스들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서비스들 및 DAO 그리고 컨트롤러들이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면서 다 사용했던 것들이고, 생각보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마 수업을 듣고 다시 만드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곧 지금 참관하러 오신 반도 이렇게 만드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컨트롤러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뉴 아이템 컨트롤러 이후에 있는 주소들을 분석해서 각각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통해서 각자에 맞는 서비스들을 구현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첫 번째로 나오는 리스트 2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컨트롤러에서
받아왔던 빈지에 생성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일괄적으로 받아오고 그 중에서 UI템 리스트 서비스를 실행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도 길고 아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최초에 리스트로 들어갔을 때 저희 그 새 상품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상품의 상태를 판단해서 이제 리스트를 띄워줄 때 필터를 적용을 해서 DAO에서 사용됐을 때 그 부분들은 이제 관리자 권한이나 일반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보여지거나 보여지지 않거나 처리하는 부분이고,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UI템 리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리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UI템 리스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받았던 오브젝트를 넘겨주고 이제 DAO에서 리스트를 실행을 하고, 이 DAO가 이제 서버랑 직접적인 연결을 하여 여기 있는 DButil의 get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DB에 접속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작성한 SQL에 맞춰서 바른 정보들을 이제 걸러낸 다음에 리턴하여 주면은 다시 왔던 역순으로 이제 UI템 리스트 서비스로 갔다가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그것을 JSP에다가 리퀘스트에 담아서 실제로 화면이 보이는 JSP에다가 그 결과값을 넘겨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MVC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자바와 그 JSP 간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좀 익숙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림 도식으로 나타낸 건데, 최초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사용자 부분에서 이제 주소들을 요청을 하게 되면 웹.xml로 넘어가서 서블릿을 통해서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나 이제 다른 컨트롤러 및 서비스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서비스들은 이제 빈지에서 만들어놨던 DAO나 서비스 컨트롤러들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항상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자리에 와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항상 보면서 이제 눈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인데, 상품 게시판을 만들면서 최초에 이제 만들었었던 ERWi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선이 막 얽혀 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들도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상황에서는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렵고 했지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쳐다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었고, 테이블들은 총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현 화면인데, 앞에서 이클립스 부분에서 코드로 처리한 부분들을 JSP에서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 먼저 회원관리 페이지입니다. 회원관리 페이지에서 첫 번째는 회원가입이고,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받아서 그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회원가입 폼은 이렇게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작동하는 모습을 각각 개발자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원 정보, 개개인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고, 이 페이지에 이제 사전에 가입했던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그 로그인했던 사람과 일치한다던가 관리자가 보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그인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나 개인 정보나 관리자들이
이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으며, 주요 사항은 그 회원의 등급이나 권한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원 리스트는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했을 경우에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고, 이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리스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그인 하기 위한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제 아이디를 분실했을 경우 아이디를 찾을 수 있는 화면이고, 이제 회원 탈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한 상태에서 탈퇴하기 버튼, 개인정보 보기 상태에서 밑에 아래에 있는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 경고 알림 메시지가 뜨고, 이제 정말로 탈퇴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사이트에서 탈퇴 처리가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시지 기능이고, 메시지는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메시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채팅 모양, 우편 모양의 쪽지가 이제 아이콘이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받은 메시지와 보낸 메시지로 두 개의 이제 버튼이 생성이 되면서 눌렀을 때 각각 맞는 받은 메시지 리스트와 보낸 메시지 리스트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 보기는 리스트에서 이제 한 개의 글을 클릭하게, 한 개의 메시지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며, 이제 받는 사람이 최초의 메시지 보기를 클릭하였을 때 아래에 있는 받은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현재 시간이 업데이트가 된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메시지를 읽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는 마찬가지로 메시지 리스트에서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게 되면 보낸 사람 아이디는 로그인한 아이디로 고정이 돼서 수정을 할 수 없고, 내용을 입력하고 받는 일을 입력하면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전체 메시지 보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보낸 이는 관리자 아이디, 어드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새 상품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보이는 게 가장 메인 페이지고, 이제 위쪽 상단에는 새 상품 게시판과 전체 게시판에 대한 공지사항이 출력이 되며, 밑에는 카테고리별로 버튼이 생성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상품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이제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품 보기, 글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이제 상품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와 내용, 가격, 그리고 상품이 남은 수량들이 표시가 되고, 그 아래로는 구매를 희망하는 수량을 이제 클릭하여 입력을 할 수 있고, 장바구니에 담기, 구매하기, 그리고 목록으로 돌아가기 등 버튼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우측 하단에 수정하기와 삭제하기 버튼이 추가로 보이게 됩니다. 상품 보기 게시판에서 다시 상품 보기 상황 페이지에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하게 되면 장바구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장바구니에 일괄적으로 담을 수 있고, 담겨진 상품을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한 후에 이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일괄적으로 구매가 되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리스트인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새 상품 게시판에 본인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기존에 추가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 게시판 이제 메인 페이지가 되겠으며, 중고 상품은 이제 관리자 아닌 일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이고, 처음 글을 쓸 때 거래 유형을 팝니다 혹은 삽니다로 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나 가격을 적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중고 상품 글 보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올려둔 사진들이 출력이 되고, 내용과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지금 확대해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 상품이 거래 진행 상황이 표시가 되고 이제 거래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로그인한 아이디로 글을 쓴 사람에게 거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그 버튼을 눌러서 거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글을 쓴 사람이 판매 확인을 누르고 그렇게 되면은 입금하기 버튼이 생기면서 입금을 했을 경우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삭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쓴 글쓴이도 삭제를 할 수 있고 관리자도 이제 직접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중고 게시판과 새 게시판의 상단 부분에 표출이 되면서 이제 각 게시판에 해당하는 공지만 보일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들어가서 본인이 썼던 공지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지에 대한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공지사항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리스트뿐만 아니라 중고상품 게시판이나 새상품 게시판에서도 바로 갈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상품 구매 내역인데 상품 구매 내역은 이제 새 상품뿐만 아니라 중고 상품들도 이제 거래 신청을 하여서 거래가 완료됐을 경우 구매 내역 리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샀던 것뿐만 아니라 현재 결제 대기 중인 상품들도 모두 표시가 되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송이 완료되는 것이 이제 거래가 종료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제 입금 및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구매 신청을 한 사람과 판매 신청을 한 사람들이 각각 맞는 역할들을 해주어야지 거래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매 내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 로그인 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그 사람 아이디로 구매자가 다 이제 일치되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구매한 내역 리스트들만 확인을 할 수 있고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했을 경우에는 구매한 그 아이디와 상관없이 사이트에서 일어난 모든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구매 내역 상세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구매 내역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구매에 대한 왼쪽부터 이제 주문 번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맞는 상품 그리고 이제 수령자와 주소 등이 있고 아래 상세 구매 내역은 장바구니에 담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 리스트들을 이제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구매 내역에서 이제 배송 정보 변경 같은 경우에는 결제되고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에 입력했던 정보와 달라진 점을 배송 정보를 수정하여서 이제 변경된 주소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배송 대기자 목록은 이제 아까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가 완료돼서 관리자가 이제 상품을 보내줘야 되는 목록들을 일괄적으로 필터를 해서 이제 배송 대기 중인 물품들만 볼 수 있는 페이지고 이제 앞서 말했듯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저희 사이트가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포인트 사용 내역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본인이 충전했던 것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충전해 주는 것 그리고 중고거래에서 구매한 거, 새 상품 구매했던 거 각각 이제 사용 이유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왼쪽에 이제 처리된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주문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1번 주문번호를 이제 거래를 하면서 중고거래를 구매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 차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한 아이디와 상관없이 사이트에서 일어난 모든 포인트 사용 내역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으며 포인트 충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 뒤에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포인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 내 포인트와 충전할 포인트 그리고 이제 입금 계좌 아직 그 생각하는 것처럼 구현은 안 됐지만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은 이제 입력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래 안내 메시지처럼 포인트는 최대 1억 포인트까지만 충전이 되고 1억 포인트 이상 충전을 할 경우에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충전 버튼이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뒀습니다. 관리자는 이제 회원 아이디랑 충전 금액을 입력해서 이제 사이트 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나 하여튼 행사에 관련돼서 포인트를 관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충전시켜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많기도 많고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시연하는 부분에 되면은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이제 각자 게시판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하면서 사용됐던 핵심 소스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자 게시판에서 맡았던 본인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전체 메시지 보내기를 구현했던 이제 팀원이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강준구라고 하고요. 메시지에서 그나마 특별하게 구현한 게 전체 메시지 보내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준비했고요. 저는 또 회원 관리도 했는데 회원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팀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메시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명한테 보내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사람이 여러 명, 전부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회원을 DAO에서 리스트로 이제 뽑아 와가지고 다시 담아서 전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멤버라는 걸로 리스트 전부 일일이 다 보내지게 그렇게만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네. 다음이 치네. 네, 다음은 카테고리 부분을 개발했던 했는데 이제 카테고리 삭제 부분에서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문제가 오류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했던 부분인데 카테고리를 삭제하게 됐을 때 기존에 올라와 있던 상품들이 카테고리가 없어짐에 따라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리스트에 출력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카테고리 리스트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체크박스로 그 선택된 카테고리들을 전부 다 이제 받아오게 되고 그 카테고리들을 카테고리 컨트롤러에서 이제 삭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삭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상품들은 전부 다 미분류 상태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카테고리를 지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미분류 카테고리가 새로 생성이 되고 미분류 카테고리에 들어갔을 때 관리자들은 그 카테고리가 없어진 상품들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수령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입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장바구니 입력 같은 경우에는 새 상품 게시판에서 장바구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새 상품 게시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 이상의 수량이 들어가게 되거나 혹은 똑같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2번 입력했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수량만 추가시키는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그 추가된 수량이 전체 상품 잔량에 초과하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기지 않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다음은 새 상품 구매 페이지를 만든 3팀 김지원입니다. 새 상품 구매의 경우 아까 장바구니나 아니면은 새 상품 게시판에서 그 즉시 물건을 구매하기를 누르면은 불리게 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바이폼에서 구매 정보 또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입력한 후에 불리는 게 바이.to 요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굴렸을 때 그 바이폼에서 넘어온 정보를 오더 DTO에 저장한 뒤에 그 오더 DTO 또 카트 DTO에
상세 주문 내역들의 번호를 또 저장해서 그 두 가지 정보들을 이제 라이트 서비스를 통해서 부른 다음 그것을 DB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현한 코드가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진행자님이 확대 게시글 예. 이쪽 부분이 그 오더 DTO의 자이폼에서 가져온 정보를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카트 DTO를 번호를 가져온 다음에 그 번호에서 카트 DTO를 DB에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 아래쪽이 가져온 카트 DTO를 이 주문 내역 상세 DB에 넣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 위에서 저장했던 모든 정보들을 이 주문 DB에 넣는 메소드가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문이 완료되었을 때 상품이 주문되었다는 것을 관리자가 그 구매한 사람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리스트 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컨트롤러에서 사용자가 공지사항 리스트를 원한다고 보내면 컨트롤러에서 그것을 받아서 리스트 서비스로 호출한 다음 그 리스트 서비스에서 그 공지사항 DB 안에 있는 내용들을 리스트로 배열로 만들어서 또 JS로 보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사항에서 특이한 점이 게시판별로 공지사항이 다르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게시판에 어떤 공지를 내보내야 할까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가로 변수를 보드 타입이라는 변수를 받아서 이 타입에 0번이 들어오면 공통 공지만, 1번이 들어오면 공통이랑 세상품 게시판 공지만, 또 2번이 들어오면 공통이랑 중고거래 게시판 공지, 3번이면 모든 공지, 또 4번이면 모든 공지 중에 현재 공지만 나오게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뉴 아이템 컨트롤러나 또 중고거래 컨트롤러나 혹은 게시판 컨트롤러나 이쪽에서 부르는 것은 각각 1, 2, 3번을 부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리스트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구현을 이런 코드를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네, 3팀 김기현입니다. 네, 이건 그 중고 게시글 거래 중개 중에 송금하는 부분만 따온 건데요. 송금을 하려면 일단 본인 세션에서 본인 아이디를 가져오고 송금을 누를 때 일단 그 중고 게시글 그 물건 값보다 자기가 포인트가 더 많아야 송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처리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일단 그 정보만 이게 보시면 이게 중고 게시글이 파는 글도 있고 사는 글도 있기 때문에 그 회원이 그 이용할 때 자기가 파는지 사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입부문을 써서 트레이드 타입 1은 팝니다, 2는 삽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건을 다 만족할 경우에 그 세션에다가 구매 정보를 담아서 포인트 컨트롤러로 가면 결제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면 포인트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를 진행하고 만약 결제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했다는 정보를 다시 세션에 담아서 이쪽으로 다시 이 트레이드 트랜스퍼로 넘어오게 되면은 결제가 성공하고 실패했으면은 여기로 넘어오지 않고 다시 게시글로 가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말로 하면 좀 길고 시연으로 보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결제 진행 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결제는 중고거래를 할 때 한 번 쓰이고 새 상품을 살 때도 한 번 씁니다. 그 두 곳에서 동시에 쓰기 위해서 스테이트 보시면 스테이트를 나눠서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스테이트 5는 새 상품을 살 때는 스테이트 5를 받아오고 중고거래를 할 때는 나머지는 다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else if를 써서 중고거래를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서비스의 체크포인트 서비스는 그 물건 값보다 내가 포인트가 더 많은지 확인하는 메서드로 if를 써서 만약에 맞으면 맞다는 걸 보내주는 서비스고
그 아래에 있는 체인지 서비스는 실제로 금액을 깎는 서비스고, 그 아래에 있는 체인지 로그 서비스는 그 포인트가 실제로 깎여서 그 내역을 남겨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거쳐서 이 끝에 가시면 세션에서 리무브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결제 정보는 밖으로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처리가 다 끝나면 세션에서 이 값들을 지워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계속 코드만 보면서 해서 아직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서 최대한 빨리 간단한 주요 기능만 씌워내고 이제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회원 관리랑 이제 메시지 부분인데요. 먼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처음에 보시면 이제 회원 가입 버튼조차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면 버튼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테스트라는 아이디가 이미 있어요. 아이디가 있는 건 다른 아이디 입력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없는 아이디를 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하고요.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일단 비밀번호가 다르다고 보여주고요. 이제 확인 메시지를 똑같이 입력하게 되면은 비밀번호가 일치합니다 라고 뜨면서 이제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걸 활성화가 됐다고 해서 회원가입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입력이 돼야지만 회원가입이 됩니다. 이제 일단 이거 빨리 쳐볼게요. 이메일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올맹이랑 형식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그럼 회원가입이 됐고 이제 아이디를 방금 한 걸로 입력을 하면은 로그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원 정보창을 이제 띄우게 되고요. 정보 수정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때도 바꾼 게 없으면은 그냥 아예 안 돼요. 이제 뭐라도 바꾸게 되면은 정보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이제 탈퇴를 하게 된다. 정말로 탈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멘트를 물어보게 되고 확인을 누르고 다시 탈퇴자 아이디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탈퇴된 회원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고 딱 이제 다시 로그인하면 오게 됩니다. 이제 일반 회원은 끝났고 이제 관리자 모드를 이제 설명하면은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메뉴가 몇 개 추가되는데 회원 관리 보시면은 방금 가입했던 테스트 20번 탈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걸 이제 또 관리자 수정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회원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아까랑 다른 게 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다 이 두 개가 나오고요. 정보 수정을 눌러주면은 아까랑 다르게 버튼은 똑같이 안 되고 회원 상태 그레이드 일반 회원인지 관리자인지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다시 이게 3번이 저희 같은 경우는 탈퇴원입니다. 다시 1번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20번은 일반 회원이 되고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 보였듯이 이렇게 편지함이 두 개 있는데요. 받은 편지함은 받는 이가 내 아이디인 것만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보낸 편지는 내가 보낸 이가 어드민인 것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받은 편지에서 이거 테스트가 보낸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하기를 누르면은 바로 보낸 이는 내가 로그인한 아이디로 고정이 되고
받는 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리스트에서 클릭한 상대방한테 그 내용을 해서 보내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보내지고, 이 보낸 메시지에서 또 메시지 삭제를 누르고 하면은 보낸 메시지에서 리스트가 없어져요. 근데 상대방은 남아 있습니다. 메시지가 DB에서 메시지를 지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어드민이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한테 남아 있습니다. 또 이거를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신청 이게 메시지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게 전체 메시지 보내기 하면은 여기는 따로 그게 없어요. 그 수신자가 없고 그냥 내용만 해서 보내기 하면은 보낸 편지로 보면은 여태까지 있는 회원들한테 전부 다 쫙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회원 관리랑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제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상품 게시판 먼저 보여드리면은 새 상품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으로 들어왔을 때 메인 페이지에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제 위에 공지사항이 출력되고 일반 회원도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면 공지사항 보기 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새 상품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보기부터 해서 관리자가 지정해놓은 카테고리들이 있고, 글쓰기 버튼은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활성화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이미지가 있는 상품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수량에 대해서 최대 수량은 이제 상품이 가지고 있는 남은 수량만큼 할 수 있게 되고, 장바구니에 담기를 누르면은 이제 본인이 선택했던 아까 샌디스크 4기가짜리가 이제 상품 남은 거는 111개고 구매 수량은 110개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장바구니에서 담게 되면은 이제 최대 수량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가 추가적으로 되고, 여기서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수량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뜨면서 장바구니에 담기지 않고 이전 페이지인 상품 보기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전체 보기 상품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 관련 용품과 도서들이 같이 보이게 되는데, 카테고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해당하는 용품들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페이지는 총 8개 상품이 나와 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추가적인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 관리자로 새 상품 게시판을 들어오면 아까와 달리 미분류 상품과 삭제 상품 카테고리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면은 미분류됐던 상품들과 이제 현재 삭제됐던 상품들이 이제 앞에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 버튼과 카테고리 수정이 되어 있는데,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파일을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사진 파일을 넣고 가격 및 수량을 입력해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이제 원하는 부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입력하지 않고 제품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노 이미지라는 기본 이미지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수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며 카테고리 번호를 추가적으로 4번 이렇게 카테고리 번호가 중첩되지 않는 것을 생성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 이제 중첩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게 변경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체크를 통해서 카테고리들을 이제 삭제를 할 수 있고,
삭제를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분류 상태로 넘어가서 일반 회원들은 볼 수 없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분류에 가면 아까 보였던 그 USB나 컴퓨터 관련으로 컴퓨터 용품으로 냈던 것들이 미분류로 구현이 되어 있고, 상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상품 보기 페이지에서 구매를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고, 구매를 하게 되면은 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수량 및 그 상품에 대한 가격으로 이제 최종적인 주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있는 포인트를 차감해서 그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결제가 성공했다고 나오고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으로 결제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장바구니로 들어가서 상품에 장바구니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그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고, 구매 버튼을 누르면은 상세 내역에 두 가지가 한 번에 결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밑에 있던 그 128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다 돼서 상품 준비 중인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은 구매하기나 장바구니 담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자로 들어가서 수량을 추가시켜주고 상품을 판매 중으로 변경해주게 되면은 이제 상품 보기에서 아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버튼들이 활성화돼서 다시 사용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구매 내역은 방금 송인준 씨가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지사항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새 상품과 중고거래에서도 위에서 볼 수 있지만, 관리자의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따로 공지사항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지를 볼 수도 있고, 현재 공지만 보기 하면 현재 기간 중에 유효한 공지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작성을 통해 공지사항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있는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수정이나 삭제를 통해 해당 공지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신기능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중고거래를 할 때 일단 여기 중고거래 리스트인데, 여기서 거래 완료, 거래 가능 이런 게 쭉 있는데, 일단 거래 가능한 것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이미 글을 많이 올려놔서 테스트 말고 다른 사람을 일단 접속을 해서 테스트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테스트가 올린 고려청자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살려면 글을 클릭해 들어와서 거래 신청을 누르면 거래 신청이 되고, 그러면 이걸 파는 테스트가 여기 들어와서 거래 신청해서 거래 상대가 나오고, 신청 승인을 하면은 신청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고 이제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1000만원 돈인데 지금 돈이 없어갖고 일단 눌러보면은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충전하고 다시 가서 이거를 다시 눌러보면은 돈이 그만큼 빠져나갔고, 돈을 줬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면은 송금 확인을 누를 수 있고, 그리고 송금을 받았으면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배송을 하고 배송 출발을 누르고, 배송 출발을 해서 배송을 받았으면 배송 완료를 누를 수 있고, 이제 배송 완료 누르면 이 사람이 할 일은 다 했고, 이 사는 사람, 이제 사는 사람이 거래 완료를 누르면 그만큼 이 판 가격만큼 다시 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내역을 한번 보고 싶으면 여기 포인트를 눌러주면은 포인트 내역이 나오고 충전은 아까 했고 출금도 비슷한 기능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기능을 가서 관리자는 회원관리 누르면 여기 회원들의 포인트가 나오고 그리고 회원 포인트를 누르면 회원들이 사용한 포인트 내역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것만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상스 1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내역이 나오고 충전을 좀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 포인트가 나오고 그만큼 충전해주고 싶으면 충전을 해줄 수도 있고 출금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시간을 잡아먹어서 좀 구현했던 것도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뒤에 발표할 팀들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다음 팀들의 발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 개발 내용은 총 현재 개발하다가 다 완료하지 못한 내용들로 이제 뭐 자잘한 부분부터 좀 더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각자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파트별로 몇 개씩 추가해 놨습니다. 개발 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뻔한 내용들이고 이제 막상 3개월 동안 이제 배우면서 이제 전부 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혼자 개발해 보니까 어려움이 막상 많았고 이제 앞으로 그 뒤에 반도 배우시겠지만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하고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